자,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통신공학, 그리고 통신이론, 그리고 무선공학 개론과 전자공학 개론을 강의하는 양윤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계획했던 것은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초적인 어떤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또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비전공자 같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과목을 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혹시라도 이제 공부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이런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책을 좀 찾아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인터넷을 이용해서 개략적인 어떤 내용을 파악하셨을 때, 이 과목을 공부하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학교를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뭐 전공을 하셨다거나 그러시면 훨씬 수월하게 이제 접근을 하실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학교에서 뭐 공부를 좀 하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다 파악해서 쉽게 뭐 합격을 하시거나 그럴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비전공자 같은 이런 경우에는 처음 접하는 이런 용어라든지 개념 같은 데서 또는 수학적인 이런 공식 같은 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이런 과목들을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정도의 어떤 내용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음 공부를 하시기에 훨씬 더 수월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강 정도를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제 1강에는 제가 이제 통신의 개념이라고 일단 써놨는데, 여기는 이제 통신공학이라든가 통신이론, 이런 무선공학,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시험을 보시는 이 과목 이름을 제가 이제 밑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략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강에서는 수학적인 공식들, 여러분이 특히 이런 공학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특히 통신공학 같은 그런 경우에는 수학 공식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아니면 설사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많은 어떤 수학 공식들을 다 알아야 되느냐, 또 그런 문제도 사실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통신공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수학 공식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수학 공식들을 제 2강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정도였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나는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의 내용이면 충분히 다음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삼가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미적분이라든지 간단한 행렬, 뭐 간단한 복소수,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이런 과목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학적 공식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주저하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과목을 공부하시는 데 필요한 몇 개의 그런 공식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이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3강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개념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어라든가 이런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다음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3강의 내용은 그런 형태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자, 오늘 제 1강에 지금 통신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도 뭐 통신, 여기도 뭐 통신, 뭐 이런 형태로 쓰여 있죠.
무선공학도 사실은 무선통신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뭔가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런 의미겠죠. 옛날에는 여러분 정보를 주고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저런 정보를 이런 주고받는 데 있어서는 뭐 빛을 예를 들어서 뭐 이용하기 전에 뭐 소리 같은 것도 이용했고, 뭐 예를 들어서 불을 이용하는 또는 연기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사실은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즉 양쪽이 정보를 이런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통신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정보를 이런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통신에는 여러 가지의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유선통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무선통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유선통신과 이 무선통신 같은 경우는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의미잖아요. 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여기서의 선이라고 하는, 이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이건 전송 매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전송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매체. 자, 이런 전송이란 매체로서는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런 집에서 보시는 선이 있죠. 선.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이런 선이 있어요. 선. 이런 선. 제가 선이라고 사실은 이런 표현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쓴다면 케이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선. 자,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전송,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즉 통신을 수행하는 것이 유선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선통신은 이게 없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선이 없다? 선이 없다. 그러면 결국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송 매체를 사용해서 통신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즉 이런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송 매체가 분명히 필요했었을 텐데 이런 전송 매체로서는 무엇을 쓴다라는 말일까? 결국 이런 공기, 해수 이런 것들을 소프트와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눈에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드와이어라고 보통 그래요. 하드와이어. 이런 것, 공기라든가 해수 이런 것은 소프트와이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어떻든 전송 매체로서 이런 하드와이어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것이 유선통신, 소프트와이어를 이용해서 이런 통신하는 것이 무선통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통신, 요즘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이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통신은 누구의 개념이 사실은 더 들어가는 거냐면 즉 정보를 처리하고 가공하는 개념이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로 정보를 이런 주고받으면서 필요하다면 정보의 가공, 즉 정보의 처리, 정보의 저장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기능들이 더 들어가서 즉 좀 더 통신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 곧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다가 이런 통신 이외에 어떤 개념이 지금 제가 더 들어간다고 했느냐면 아주 쉽게 생각해서 컴퓨터의 그런 개념이 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제가 컴퓨터라고 이런 써놓은 것은 정보의 저장, 정보의 처리, 정보의 가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통신을 수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정보의 처리, 가공, 저장을 수행해서 좀 더 정보의 부가가치를, 즉 통신의 이런 부가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곧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방금 통신의 개념, 결국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어떻게 주고받는 것이냐? 자, 선을 통해서, 즉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정보의 처리라든가 저장이라든가 가공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이런 통신을 수행하는 정보통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서는, 자, 여러분이 지금 시험 과목으로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런 통신공학, 통신이론, 무선공학,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무선공학 개론입니다. 전자공학도 전자공학 개론입니다. 개론이라는 것은 뭐 조금 더 뭐 쉬운 어떠한 내용, 약간 레벨이 그래도 아주 높지 않다, 뭐 그런 의미에서 뒤에다가 뭐 개론이라고 하는 용어 정도를 이런 붙여줍니다. 제가 여기에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통신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이 통신공학이라고 제가 써놓은 것은 여러분이 뭐 인터넷을 뒤진다고 해서 통신공학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강의를 하고 실무 경험을 하면서 통신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자, 통신을 하려면 분명히 뭔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자, 사람 같으면 사람과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기계 같으면, 즉 뭔가 정보를 보내는 쪽이 있어야 되고 정보를 받는 쪽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송신기, 수신기가 당연히 필요하게 될 겁니다. 또한 특히 무선통신 같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정보를 보내는 마지막 어떤 이런 지점, 출발 지점, 도착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출발 지점, 이런 도착 지점이라고 하는 이런 안테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여기에 송신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자, 이 송신기에서 이런 정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이런 출발점, 안테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휴대폰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시면 이러한 표시기호가 나오죠. 이게 사실은 안테나 표시기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도착 지점이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여기도 당연히 안테나가 있고 여기에 수신기가 당연히 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통신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송수신기 및 안테나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송신기라고 하는 것은 뭐 레이더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런 송수신기가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통신공학에 이런 송수신기의 내용으로 그런 레이더라든가 항법장치라든가 뭐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어려운 용어가 사이사이에 하나씩 있다 하더라도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제가 그냥 설명하는 전반적인 숲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유선통신 같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전송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전송에 관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전송이다. 전송. 그러면 자, 전송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송로, 전송 매체, 전송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와이어 또는 소프트와이어 같은 이런 전송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송 매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신다면 트위스트 페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꼬임 쌍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제일 많이 쓰는 이런 TP 케이블도 있고요.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 영어로는 뭐 코엑시얼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런 동축 케이블 또는 광 케이블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그러면 전송로에 대한 것을 배우겠죠. 그죠? 그러면 전송 매체가 이런 것이 있고 이런 전송 매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전송 매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전송로에 관한 것들을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송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전송을 하려면 여러 가지의 전송 방식들이 있습니다. 전송 방식, 전송 방법.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적인 뭐 다중화 방법이라고 해서 뭐 FDM이니 뭐 TDM이니 뭐 CDM이니 뭐 이런 방법들도 있고, 뭐 FDD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TDD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요새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OFDM이라고 하는 전송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의 전송 방식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제가 뭐 FDM이 뭐고 TDM이 뭐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송을 한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배워야 되느냐? 전송로, 전송 방식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이 전송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전송만 한다고 해서 이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중간에 필요하다면 교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환기라는 용어 들어보시잖아요. 교환기.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자, 전화구에 있는 교환기가 여러분의 그걸 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홀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호 몇 번을 눌렀다. 그러면 인천을 예를 들어서 지역 번호가 인천이다. 그러면 인천 교환기를 부르고, 그 교환기가 상대방이랑 가입자를 부르게 되면, 그리고 나서 저 핸드셋을 들면 통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이런 교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환. 옛날에는 이 교환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교환기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 교환기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요즘은 정보통신을 많이 수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신을 수행하면서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보의 처리, 가공, 이런 축적,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정보의 부가가치를 제가 올리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옛날에는 단순하게 음성통신만 수행했었기 때문에 교환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과 같은 정보통신 시대에서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라우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라우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보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길로 보낼 것이냐, 이 길로 보낼 것이냐, 이 길로 보낼 것이냐.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길로 보내겠다. 이렇게 경로를 설정하는 것을 영어로 라우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어떻든 중간에 있는 이 라우터가 굉장히 중요한, 즉 경로 설정을 포함한 이런 교환을 하는 겁니다. 즉 이쪽에서 온 정보를 1번 경로로 선택해서 넘기는 거, 이런 역할을 수행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핏 들으면 이게 뭐 중요한 내용이겠느냐 하겠지만은, 이 라우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은 수행합니다. 자, 그러면 교환기라든가 라우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환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교환 방식, 교환을 하는 방식. 그래서 옛날에는 회선교환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썼어요. 제가 아까 전화기 예를 잠깐 들었는데요. 유선전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회선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요, 패킷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사 뭐 이런 것들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패킷이라는 이야기는 최소한도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는 용어죠. 뭐 너무 뭐 이런 통신을 하다 보니까 뭐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옛날에 많이 했었죠.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은 음성보다는 뭘 많이 주고받아요?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를 패킷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데이터이란 단위로 만들어서 이런 패킷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것을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패킷 교환도 뭐 가상회선 패킷 교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데이터그램 패킷 교환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런 교환 방식 같은 것을 배우는 것도 교환에 해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교환은 주로 교환기라든가 라우터, 지금은 제가 교환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교환과 관련돼서 이런 교환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내용도 포함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단말.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가지고 다니는 단말이 뭐예요? 그게 휴대폰이죠. 자, 옛날에는 이런 단말이요. 이런 단말이 단순한 유선 전화기 같은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다니는 뭐 PDA라든가 이런 건 단말 아니냐? 다 단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는 가장 대표적인 이런 휴대폰 이런 게 다 단말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휴대폰 같은 이런 단말은 생각보다 여러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이란 하나만을 사실은 공부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학교에서 말 그대로 이제 휴대폰만 가르치는 거예요. 휴대폰만. 휴대폰의 제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휴대폰의 어떤 수리 까지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말은 지금은 휴대폰의 포커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런 단말에 대한 것도 이제 배우셔야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통신을 수행하느냐? 자, 이런 통신을 수행해주는 많은 이런 기관 통신 사업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막 KT라든가 SKT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기관통신 사업자라고 하는데 그런 기관통신이라는 사업자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수행해 주죠. 그리고 이 서비스를 수행해 주면서 여러분에게 서비스의 대가를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수행되려면 이런 제어가 필요합니다. 제어. 전체적인 이런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즉 제어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제어는 컨트롤인데 사실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아날로그 통신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걸 시그널링이라고 그래요. 시그널링. 디지털 통신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디서 프로토콜 정도는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용어인데 프로토콜이 한마디로 이란 말에서 이러한 제어와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필요로 한 것은 물론 이런 서비스지만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려면은 이런 전송의 교환의 단말의 서비스 그 자체에 아무런 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어떤 고속버스 회사가 있어요. 이 고속버스 회사는 승객을 태워서 그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요금을 지불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뭐가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즉 길이라고 하는 이런 전송로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송로가. 자, 그러면 그러한 자, 여기 지금 이런 단말 같은 이런 그런 경우에는 뭐 고속버스 그 자체가 당연히 단말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출발을 해서 어느 지점까지 갔다. 자, 고속도로가 뭐 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나눠졌다. 그러면 저 이 길로 갈 것인지 이 길로 갈 것인지 이 길로 갈 것인지 이런 것도 당연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가다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러면 만약에 길이 막혔다. 그러면 길이 만약에 막히면 내가 이 길보다는 이 길이 예를 들어서 낫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교환에 당연히 해당되겠죠. 어떤 길로 갈 것이냐를 또 선정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또 가다가 만약에 버스가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수리할 것인지 어느 정비소에 들려서 그것을 수리할 것인지 이런 것도 일종의 다 이런 제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러한 서비스를 잘 수행하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단말 그 자체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해주는 많은 그런 사람들, 정비소 이런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또한 길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갑자기 여러분 길 막히면 가겠습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길이 끊어졌어요. 못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송이라든가 교환 단말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 없어야만이 우리가 다 통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다 여러분이 배우시고 자, 이들의 구현과 동작을 이런 공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그런 학문이 결국 통신공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통신공학과 통신이론이 뭐가 틀립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통신이란 이론보다는 통신공학이 조금 더 바운더리가 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이란 이론에서, 이 통신 이론에서 여기에다가 약간 실무적인 개념도 약간 더 포함되고 약간 내용도 약간 더, 그러니까 이 통신 이론에서 다루지 않는 약간 바깥에 약간의 이런 내용까지 더 들어가 있는 것이 통신공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통신공학과 통신이론을 이런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통신공학과 통신이론이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세 번째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무선공학이라고 되어 있죠. 무선공학 같은 그런 경우에는 통신공학에서 이런 다루고 있는 내용 가운데 어떠한 이런 내용이 사실은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이런 들어가느냐면 이런 송수신기하고 안테나 쪽이 조금 더 내용을 좀 더 많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신공학 같은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안테나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뭐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으로 취급하지는 않고요. 이 무선공학개론 같은 이런 경우는 안테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런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안테나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주로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라든가 위성통신 서비스 같은데 많이 초점을 많이 맞추죠. 그래서 뭐 이동통신이라든가 위성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주로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물론 이 무선공학 같은 그런 경우, 이 무선공학 같은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그런 뭐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이 통신공학이라든가 이런 무선공학 이런 것들은 거의 겹치는 내용이 많고 특히 이 무선공학 같은 경우에 안테나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약간 이런 포커스를 좀 더 맞춥니다. 뭐 레이더라든가 뭐 항법장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여기에다가 조금 포커스를 좀 더 맞추는 거. 그게 무선공학 개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전자공학이라고 제가 하나 써놨는데요. 자, 전자공학 같은 경우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전자공학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과목은 뭐 전자공학 개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뒤에다가 그냥 제가 개론 뭐 이렇게 쓴 거고요. 좀 너무 긴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느끼는 전자공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한번 써봤습니다. 전자기기 및 시스템 등에 필요한 각종 전자회로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각종 전자회로의 이해 및 설계 구현. 근데 사실은 여러분에게 뭐 설계 정도까지 뭐 시험 문제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각종 전자회로의 이해 및 설계 구현을 위해서 반도체 및 각종 전자 소자들의 특성을 알아야겠죠. 물론 이 반도체를 이해하는 것이 일단 물론 제일 중요하고요. 그 외에 각종 전자 소자. 그럼 각종 전자 소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본적인 뭐 다이오드에서부터 시작해서 트랜지스타, 뭐 FET 여러 가지의 이런 전자 소자들이 있어요. 이런 각종 전자 소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 그런 소자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다. 그러면 내가 이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회로 해석 방법을 이런 공학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파악하는 이런 학문이 바로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전자공학 개론을 공부하시려면은 이런 내용들이 결국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저런 전자공학 개론을 공부하시면 어떤 내용이 제일 먼저 등장하느냐면 즉 이런 회로 해석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로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먼저 알아야겠죠.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전류가 뭐다, 전압이 뭐다, 전력이 뭐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뭐 그런 것만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이 회로를 해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 뭐 회로, 루프 해석이니 뭐 절점 해석이니 많은 방법들, 태분함과 노튼의 정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회로 해석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회로 해석 방법들이 제일 먼저 사실은 전자공학 개론의 앞부분에 사실은 나오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대략 끝나게 되면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그리고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소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이런 트랜지스터 회로 또는 FET 회로, 그다음에 각종 이런 소자를 연결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도록 만든 회로, 그 외에 특수 뭐 제너다이오드 같은 특수 전자 소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회로를 해석하고 하는 것이 결국 전자공학 개론이 되겠죠. 이 전자공학 개론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디지털 공학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 그래서 여러분이 게이트라든가 이런 게이트라고 하는 뭐 엔드니 오아니 뭐 이런 난드니 이런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있는데 뭐 그러한 이런 게이트들, 그리고 그런 게이트들을 연결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합회로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학 개론의 마지막 부분은 뒤에 디지털 공학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첨언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장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이런 통신공학 그리고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고, 이 두 가지의 이런 과목은 약간 좀 여러분이 약간 어렵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통신공학과 전자공학의 기본적인 이런 개념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려봤습니다. 어떻든 제 1장은 전체적으로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런 두 번째로서는 즉 통신공학과 전자공학 각 과목들의 즉 내용들이 이제 무엇인가를 대략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이런 과목들을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제가 처음 초기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초 강의에 이런 내용은 따로 강의 교재는 없습니다. 강의 교재는 없고 여러분이 이제 필요하시다면 중간에 옆에 조금 필기 도구를 가지고 약간 쓰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1강 통신의 개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